그런데 2주 후에 컨디션이 좋아진 날 다른 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대요. 진단은 정답이 아니라 단지 출발점 같아요. 어디서 시작할지 알려주는 거지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단 결과지를 받아보고 나오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내내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났다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혼란, 두려움, 막막함.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큰일이 시작된 것만 같은 느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셨을 거예요. 제가 14년간 수많은 아이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진단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에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오히려 더 질문이 많아졌고, 혹시 오늘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온 건 아닐까? 진짜 자폐가 맞는 걸까? 앞으로 무슨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묻는 말은 우리 아이의 미래는 괜찮을까요? 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해 조금은 따뜻하게 조금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 이미 아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첫 번째는 진단 결과를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 진단서를 보고 우리 아이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단정 지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단은 단지 그날 그 순간의 모습일 뿐이에요. 한 어머님이 기억나는데요. 5살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밤에 잠을 설치고 다음날 검사를 받았대요. 그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어머님은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고 밤에 아이가 잠든 후 혼자 검색창에 증상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면서 너무 불안해 하셨대요. 그런데 2주 후에 컨디션이 좋아진 날 다른 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대요. 진단은 정답이 아니라 단지 출발점일 뿐인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할지 알려주는 거지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전문가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언은 중요하죠. 하지만 아이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어떤 어머님은 치료사 권유로 언어, 감각, 인지, ABA까지 주 8회 치료를 받았대요. 하지만 아이는 점점 지쳐갔고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제야 어머님은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이를 너무 믿지 않았구나 라고요.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 결정은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아닌 부모로서의 감도 믿어주세요. 세 번째는 치료와 일상이 단절된 경우입니다. 센터에서 배운 걸 집에서 전혀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는 한 주에 몇 시간 뿐이지만 아이의 진짜 삶은 집에서의 일상이에요. 6살 미래 어머님은 매주 언어 치료에 큰 비용을 들였지만 집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시도해 보셨지만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점점 실망하고 지치셨던 거죠.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는데 하는 마음에 결국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치료실에서 배운 것과 집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진단은 오늘의 아이의 모습일 뿐이에요. 내일도 다음 주도 몇 달 후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진단 결과는 아이의 컨디션, 검사실의 분위기, 평가자의 해석 방식까지 영향을 받아요. 한 아이가 검사 중 낯선 조명과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평소보다 훨씬 낮은 평가 및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평가자와의 첫 만남 자체를 불편하게 느껴 자기 표현을 거의 못한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부모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진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진단만으로 전부를 판단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혹시 진단을 받은 후 우리 아이는 이제 이 길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 아이의 가능성은 진단지 안에 갇혀있지 않다라고요. 진단 이후 부모님이 꼭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를 다각도로 비교해 보세요. 두세 군데 기관에서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일상에서의 모습까지 종합해 보세요. 한 부모님은 이 과정을 통해 아이가 특정 소리나 촉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걸 찾아내셨어요. 두 번째는 아이의 강점을 찾고 활용하세요. 진단은 아이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아이의 강점이 꼭 있어요. 5살 하은이는 말이 느렸지만 노래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노래를 활용한 언어 자극으로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치료를 동시에 하지 마세요. 우선 순위를 정하시고 무리하게 여러 치료를 한꺼번에 하면 아이도 부모님도 지쳐요. 4살 승현이는 잘 놀아주기만 했는데도 언어와 인지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네 번째는 일상 속 자극을 놀이처럼 만들어주세요. 말이 늦은 아이일수록 놀이와 일상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간식 내밀기, 익숙한 장난감들을 살짝 숨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언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빨간 공 여기 있네, 맘마 줄까? 물 줄까? 곰인형 어디 갔지? 아이가 소리를 내거나 손을 뻗거나 눈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5번째는 부모님의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단 이후 불안해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부모님의 안정이 곧 아이의 안정감입니다. 부모 자조 모임이나 상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발달이 느린 아이를 둔 부모님의 역할은 부모님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자주, 가장 오래 보는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작은 변화도 부모님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요. 예를 들어 요즘은 이 노래만 틀어주면 아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와 같은 그런 사소한 포인트가 바로 아이의 발달에 실마리가 되거든요. 아이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새로운 환경을 미리 보여주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면 불안도 크게 줄어요. 아이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 실패보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의 자존감과 표현력을 끌어올립니다. 혹시 지금 너무 빠르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발달은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한참을 맴도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안 되던 것이 내일은 조금 쉬워지고 다음 주에는 익숙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엄마 하고 말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마주의 이돈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채널이라 구독하지 않으시면 이런 소중한 정보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 아이의 성장에 진심으로 도움되는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